그럼 한 달에 지금 이렇게 해서 애드센스로 800만 원 한 달에 하루만 일해서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처음에는 이슈 때문에 거의 하루 10시간은 기본이었고 네. 글도 많이 쓰고 글을 제가 여태까지 누적 개수 이제 강의나 코칭할 때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네. 세보니까 6,000개가 넘어요. 6,000개나요? 포스팅 개수가 6,000개가 넘고.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어간익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워드프레스로 애드센스를 하고 있고 네.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 닉네임 활동명은 맥킷을 쓰고 있고 촬영을 하러 왔네요. 네, 맥킷 뭔가 뜻이 있나요? 맥킷 뜻 있죠. 이게 저 혼자 정한 건데 네. 메이크 잇이라는 뜻인데 메이크 잇. 이게 내 분야에서 성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되게 좋은 뜻이네요. 네, 그게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스킬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애드센스죠. 네. 애드센스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내 분야에서 성공을 해라.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을 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해라. 그렇죠. 각자가 하고 싶은 게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애드센스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애드센스로 먼저 돈을 벌고 그걸로 본인이 원하는 걸 해라 라는 의미에서 지원했죠. 되게 좋습니다. 혼자 지원했는데 잘했죠.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애드센스를 지금 하신 지 5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그렇죠. 5년 정도. 그러면은 되게 오래 하셨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저는 원래 공무원 준비를 했었어요. 공무원이요? 네, 원래는 공무원 준비를 1년 반 정도 했는데 네. 군대 제대하자마자 갔어요. 21살에. 군대 제대하자마자 노량진 가서 네.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네. 거기서 공부는 안 하고 네. 놀았어요. 술 먹고 맨날. 아. 네, 술 먹고 놀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기 싫었던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집안이 네. 다 공무원 집안이어서 난 당연히 공무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대하자마자 갔는데 내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공부는 안 하고 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학원에서 일을 해요? 네, 학원에서 학원비가 너무 아까운 거야. 아. 네, 학원에서 일을 하면 학원비를 안 내도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학원비로 술을 먹죠. 자, 학원비로 술을 먹고 그때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주도적으로 좀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시작했죠. 너무 확 가죠 갑자기. 공무원? 술 먹다가? 그렇죠. 보컬? 보컬이랑 작곡. 네. 그거를 6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작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컴퓨터를 다루는 거긴 한데 뭐 워드프레스나 뭐 블로그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고 네. 그냥 제 스승님 따라서 작곡 배워서 그냥 작곡 레슨을 했었죠. 작곡하기도 하고. 잘 됐었나요? 전혀 안 했죠. 근데 네. 내 시간은 많았어요. 음. 그 시간적인 자유는 얻었어요. 시간의 자연이 있었다. 그 시간적인 자유는 제대로 얻었는데 네. 경제적인 자유가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에 생활비가 기본 30만 원으로 살았고 월세 이런 거 이제 알바해서 냈고 보통 100만 원은 거의 안 되게 살았어요. 한 달 총 생활할 수 있는 그쵸. 금액이. 제가 거의 진짜 알바생, 대학생. 완전 알바생이었죠. 30만 원으로 그냥 살았던 게 너무 뇌리에 박혀있어요. 왜냐하면 30만 원이 딱 한 달에 이제 제 생활비로 제가 책정을 해놨으니까 그걸 쪼개서 쓰느라고 그 막 진짜 되게 아꼈던 생각이 너무 나요. 네. 되게 그렇게 오래 살았죠. 그렇게 네. 오래 살다가 이제 중간에 와이프,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입니다. 네네네. 근데 여자친구가 7년 만나고 헤어지자 그래요 저한테. 여자친구분께서? 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요. 왜요? 돈을 못 버니까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와이프입니다. 다행히. 근데 그때 너무 잡고 싶었어가지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일들을. 진짜 돈 되는 일들 다 찾기 시작해요. 그 중에 워드프레스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워드프레스인지도 몰랐고요. 네. 그냥 중고나라에 뭐라고 올라가냐면 네, 중고나라요? 네, 중고나라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를 중고나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 전혀 몰랐어요. 네. 그게 워드프레스인 줄 몰랐지. 근데 그때 알바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했던 알바가 너무 힘들었어서 이거 쉽게 돈 버는 방법 뭐 없나 하다가 중고나라나 이런 데서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잠깐, 죄송한데 돈 벌려면은 알바 천국을 보지 않아. 그러니까 알바가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뭔가 내가 네. 창업이나 사업 쪽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뭐 아무튼 뭔가 알바가 싫었어 그냥. 네, 힘들었었어. 중고나라를 봤다. 네, 중고나라도 가고 그 창업 네. 카페 이런 데 많이 갔었어요. 네. 가서 봤는데 한 달에 얼마 나오는 사이트를 팝니다. 오. 네, 그렇게 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네. 한 50대 초반 아저씨였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워드프레스였던 거예요. 거기에 애드센스가 달려있던 거예요.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왔었다?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방법을 알려줘. 고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이 나오고 있는 수익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수익금은 그 아저씨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수익금은 있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제가 아저씨가 이제 저희한테 팔고 그거를 저 형이랑 같이 둘이서 사는데 친한 형이랑 그 아저씨가 자기가 해놓은 거에 수익금이 있었어 전달에. 네.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빵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고 저희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알려줬던 방법이 뭐 외부 유입하는 방법들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 하는데 어떻게 잘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거의 바로 망했죠. 아, 근데 그때 이제 가격이 너무 비쌌죠. 얼마에 사셨어요? 이 한 달 사이트 워드프레스 하나를 사신 거죠? 네. 에드센스 연동. 네. 얼마에 사신 거예요, 이거? 지금 시세로 하면은 뭐 엄청 싸게는 아니도 몇십만 원 좀 살 수 있는데 그때는 2,500만 원 정도. 2,500이요? 네. 에드센스 계정 하나에? 진짜 저 미쳤었죠. 이거 지금 요즘 크몬만 들어가도 30만 원, 있는데. 뭐 비싸야 뭐 그쵸. 50만 원, 60만 원. 근데 그때는 특히 그런 네. 정보가 없었어요. 아. 그래도 근데 그거 딱 보면은 저희 네. 아시잖아요. 에드센스 딱 들어가면은 달러 찍혀 있는 거 보면 되게 설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컴퓨터로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맨날 내가 알바 가가지고 그 힘들게 일하는 거 말고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네라는 것 때문에 샀죠. 근데 그 제 돈을 산 건 아닙니다. 제 친한 형님이 네네네. 그 계정을 사주고 저한테 나한테는 얼마만 주고 너가 일을 해서 너가 얼마 가져가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위임을 해줬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은인이죠, 형님이.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워드프레스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이 사이트 아직까지 수익이 잘 나고 있나요? 그거 몇 개월 가서 삭제된 건 아니고 수익 네. 빵원이죠. 지금 아예 계정이 날라갔어요. 아예요? 네. 이 계정은? 네,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요즘 에드센스 수익은 어떠세요? 요즘은 잘 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로? 네, 이거 이상은 버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 한 6억 정도 벌었어요. 6억? 네. 그리고 2,500 투자해가지고 6억이면은 5년 동안 6억이면 1년에 그래도 1억씩. 그렇죠. 그때 아저씨한테 참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 형하고도 같이 잘 수익을 배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고 그래요? 이제 제가 반대로 그 형님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워드프레스라는 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5년 동안 6억이라는 수익이 작진 않잖아요. 작지 않죠. 그쵸. 이런 1년에 그러면은 1억 이상 정도 수익인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우리 오한님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저희 워드프레스라는 사이트 안에 네. 애드센스라는 광고를 넣는 거예요. 네. 티스토리랑 다를 게 없어. 네. 근데 사이트일 뿐이다. 네, 그냥 티스토리는 이제 블로그고 네. 워드프레스는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이트도 블로그를 꾸미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블로그처럼. 블로그처럼. 근데 이제 사이트가. 그렇죠. 그런데 티스토리는 이제 블로그인데 네. 물론 이제 티스토리를 하시는 분들도 HTML이나 CSS 잘 다루시는 분들은 사이트처럼 만드시잖아요. 근데 워드프레스는 그게 훨씬 쉬워요. 그런 어떤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마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티스토리로 치면 스킨. 스킨. 스킨이라고 보면 되고 워드프레스는 이제 그걸 테마라고 합니다. 그냥 용어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맞아요.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 개수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테마 개수가 몇만 개가 넘습니다. 몇만 개나? 네, 이거는 점유율이 일단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등이고 2등이 쇼피파이라는 플랫폼인데 네. 차이가 뭐 아예 비교도 안 돼요. 거의 한 8, 9배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다 하고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많이 모르세요. 저는 이제 한지 5년이 됐지만 네. 저도 이제 워드프레스를 저처럼 뭐 강의나 코칭이나 하시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잖아요. 궁금하니까 아직도 없어요. 있긴 한데 제작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워드프레스랑 애드센스랑 연동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제대로 없어요. 네. 그럼 맥키님은 애드센스만 하시는 거예요? 쿠팡 파트너스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네. CPA라고 이제 제휴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어필리에이트 아마존 어필리에이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네. 붙일 수 있는 건 정말 너무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다. 네, 근데 저는 메인으로는 애드센스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애드센스 수익도 요즘 저번 달 입금 받은 게 정확하게 830만 원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한 달에 하루 딱 일합니다. 하루? 하루도 사실 많아요. 이거 과대 과장 아니? 이건 진짜 아니에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무슨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절대 처음부터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고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내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하루에 10시간씩 네네네. 저도 충분히 지금 만약에 제가 830만 원이라는 돈을 말을 했지만 네네. 내가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하면은 저 자신 있어요. 몇 천만 원 만날 자신. 진짜예요 이거는.
근데 그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난 다른 걸 더 하고 싶고 난 내 시간의 중요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가족이랑 더 보내고 싶은 시간이 훨씬 좋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전에 돈을 한참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한 달에 3,200만 원 지금 환율로 24,000달러 이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그때는 이제 저희 이슈라고 하죠. 이슈로 이제 애드센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워드프레스를 이슈 블로그 이슈 블로거처럼.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슈 블로그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그 뉴스 어플들을 다 받아놓고 다 알림을 걸어놨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속보들이 날라와요. 네. 그거를 누가 빨리 올려서 누가 빨리 외부입하느냐가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다가도 기사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시간이라고 쳐도 새벽에 만약 속보 갑자기 떠 누군가가 돌아가셨대. 바로 올려야 돼요. 누가 채가니까. 바로 올려야 되니까 난 잠이 없었어.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없는 거야. 돈은 버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거기서 돈을 그렇게 버는 것도 좋지만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동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동화로 애드센스로 월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 네, 이제 4월에 입금받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830만 원. 이제 애드센스를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한 달에 일을 하는 시간이 그게 얼마 없으니까 나머지 시간을 노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 하는 데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일단 애드센스로 기초를 쌓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 달에 지금 이렇게 해서 애드센스로 800만 원 한 달에 하루만 일해서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처음에는 이슈 때문에 거의 하루 10시간은 기본이었고 네. 그렇죠. 밤도 많이 새고 한 거네요. 글도 많이 쓰고 글을 제가 여태까지 누적 개수 이제 강의나 코칭할 때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네. 세보니까 6,000개가 넘어요. 6,000개나요? 포스팅 개수가 6,000개가 넘고 그리고 지금은 요즘에 너무 좋은 또 GPT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전 GPT가 없을 때니까 제가 수동으로 다 썼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수동으로 쓰는 게 물론 복붙도 한 것도 있는데 이제 상위 노출을 잡으려고 직접 쓰는 게 너무 잘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제가 거의 다 쓴 게 거의 90% 이상. 네. 그래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게 된 거지 절대 한 번에 되지는 않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게 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긴 해요. 네네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그렇진 않고 당연히 처음에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 워드프레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워드프레스에 있는 테마도 공부해야 되고 플러그인이 어떤 게 있는지도 공부해야 되고 워드프레스 이외에 어떤 툴을 쓰고 어떤 식으로 사업하라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사업적인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나온 거지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거는 사기다 사기. 공부할 게 되게 생각보다 많은 거네요. 많죠. 그러면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하신다고 하면은 이 정도 가능성을 보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애드센스라고 하면은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요. 티스토리로 하는 것, 네. 워드프레스로 하는 것. 네. 애드센스를 티스토리로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워드프레스를 처음 만드는 게 어려워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음 들어가서 블로그 생성을 누르면 되잖아요. 네.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네. 블로그는 이미 많이 퍼져 있어서 많이들 아시고 근데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내 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이 서버 잡아야죠. 도메인 잡아야죠. SSL 인증서 설치해야 되죠. 뭐 등등등 더 있습니다. 이런 생소한 용어들 벌써 서버에서 벌써 머리가 아파요. 도메인 뭐 어떻게 잡아? 도메인에서 또 머리가 아파.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그게 워드프레스의 단점이에요. 그럼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티스토리랑 비교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워드프레스 처음 제작할 때 빡센 거 있죠. 네. 그거밖에 없어요. 단점이? 네, 전 나머지는 티스토리보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3개 정도만 얘기를 해볼까요? 온전한 내 사이트예요. 이게 전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음 이제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겁니다. 네. 티스토리는 카카오 거기 때문에 카카오가 티스토리를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죠. 그때 티스토리고 카카오톡이 뭐고 막 먹통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카카오톡이 이제 먹통이 됐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티스토리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이거는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카카오 입장에서 만약에 티스토리가 정말 카카오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면 티스토리를 전 가장 먼저 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에서. 근데 카카오에서는 티스토리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제 생각에는 카카오톡. 뭐 카카오 안에 있는 상품 선물하는 것. 카카오톡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살리면 살렸지 티스토리를 살리진 않을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카카오가 봤을 때 티스토리는 그렇게 큰 수입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한 거죠. 냉정한 거죠. 티스토리를 그만큼 신경을 안 쓸 거야. 그리고 이용자들이 당연히 카카오톡보다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마음대로 만질 수 있어요. 네. 내 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점이다. 굉장히 커서 이거 이제 그런 간섭이 없죠. 그냥 애초에 내 서버, 내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냥 터치가 없어요. 그냥 온전한 내 사이트야. 광고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 올릴 수 있고 네. 어떤 다른 광고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실 오늘 오전에도 약간 티스토리 서버가 접속이 안 됐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점이 확실히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건 장점이 확실히 되죠. 그런 것도 장점이 또 될 수 있고 네. 아까 뭐 플러그인이나 테마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그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게 블로그나 사이트나 그걸 떠나서 내가 돈을 벌려면은 네. 손님들을 받아야 되는데 허름한 가게에 손님이 올까요? 좋은 이쁜 가게에 손님이 올까요? 이쁜 가격이 좀 더 많이 오죠. 당연히 좋고 이쁜 가게에 손님이 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커스텀할 수 있어요. 사이트.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는 그런 제대로 사이트를 꾸밀 수 있어요. 테마와 플러그인으로. 이런 것들이 티스토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뭔가 가게로 친다고 하면 얘기 주신 대로 네. 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렇죠.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못한다 아, 그렇죠. 라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허름한 가게인데 고치지도 못하고 그렇죠. 손님 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야 네. 된다. 거기서 손님을 뽑아내는 거랑 네. 내가 손님들이 좋아하는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손님들을 부르는 거랑 이건 너무 당연한 그렇죠. 이야기. 수익적으로나 클릭률이나 뭐 그런 걸 그렇죠. 봤을 때도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테마, 뭐 서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사실. 근데 네. 이게 처음 듣는 부분 저도 솔직히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워드프레스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 초기 세팅 네.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워드프레스 세팅을 진짜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단어가 너무 생소한 거야. 맞아요, 너무 생소해요. 네, 그 서버, 도메인 이런 게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버는 땅입니다. 땅. 건물을 올릴 때 생각을 해보면 먼저 땅이 있어야 건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 서버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서버의 주소. 네. 이제 나중에 건물 올리면 전입신고 해야 되잖아요. 네. 전입신고를 하는 게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네. 그러니까 주소죠, 주소. 똑같아요, 도메인 주소. 온라인에 내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주소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을 올리는 게 워드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네. 정리를 하면은 네. 서버라는 땅에 빌딩이라는 워드프레스를 올려요. 그리고 거기에 신고를 하겠죠. 그게 도메인입니다. 그냥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알아도 기초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서버를 또 어디서 등록을 해야 돼?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도메인 주소는 또 어디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SSL 인증서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뭐 압도적으로 저희 나라는 티스토리로 이제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압도적이죠. 저희 선구자분들께서도 티스토리로 많이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 지금 티스토리를 했는데 워드프레스로 넘어가고 싶어요. 뭐 블로그 스팟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전 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두 가지 다 해보신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그런 좀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네. 기존 티스토리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 거기 글을 쌓아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를 그대로 복붙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일단 그대로 복붙하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유사문서로 구글 상위 노출에 걸릴 수도 있고 SEO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티스토리에 있는 글을 챗GPT를 이용하는 겁니다. 챗 GTP요. 네, 본인이 써놨던 여러 가지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글을 그대로 챗GPT에 넣어요. 어떤 식으로 넣냐면 만약에 전부 다 복사를 했어요. 네. 복붙을 챗GPT에다가 한 다음에 그 아래에 문구를 추가해 줍니다. 뭐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글에 대해서 분석해줘. 분석해줘. 네, 분석. 그러면 그러니까 알아서 분석을 해줄 거예요. GPT 분석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GPT가 알아서 분석을 해주면 어떻게 쓰냐면 약간 편법이긴 한데 불법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본문을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제 GPT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글자 수 1500자에서 2000자 이내로 다시 써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티스토리에 원래 쓰셨던 글 내용을 토대로 다시 재생산해줘요. 사실 이거는 티스토리에서 이제 쓰던 글들이 아까워서 챗GPT를 쓴 다음에 워드프레스를 옮겨오는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옮겨오는 것뿐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워드프레스에서 생성하는 걸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옮겨오는 것도 좋고 이렇게 그냥 티스토리에 나는 많이 글 쓰는 게 많이 없다. 쓸만한 게 없다. 나는 워드프레스로 애초에 시작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앞에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키워드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큰 뭐 범위에서 뭐 정부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GPT한테 물어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카테고리를 50개 뽑아줘.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챗GPT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까지의 데이터만 있어요. 이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챗GPT가 뽑아주는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뽑아주는 건 챗GPT인데 꼭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구글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먼저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본인이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확실한 정보성 글이 되지. 안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카테고리가 50가지가 생겼어. 그러면 카테고리 하나하나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야. 자, 이 카테고리로 나는 글을 쓸 거야. 이 글을 글자 수 몇 자부터 몇 자까지 써줘. 라고 글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옵션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글자 수뿐이 아니라 뭐 이제 더 중요한 요소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제목을 달아줘. 소제목을 달아줘. 뭐 너무 많죠? 그런 요소들을 GPT한테 추가해주면 생각보다 잘 써줘요. 그리고 GPT를 또 그대로 쓴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좀 어색해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조금 수정을 해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냥 아웃라인이 뭐야 거의 전체적인 내용을 써주는데 이거 뭐 완전 너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글쓰기에 대한 노력이 줄어드는 방법이죠. 네. 되게 잘 활용을 하면은 진짜 티스토리에서 워드프레스로 넘어가신 분들도 유용하고 그렇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카테고리 뽑아달라는 거 되게 굉장히 꿀팁 같거든요. 아, 이건 너무 좋죠. 네. 글 쓸 때 어떤 주제 잡아야 될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많죠. 예. 그럴 때 쓰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부분이 저도 생각이 들어서 바로 써보러 가야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또 하나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GPT가 뽑아주긴 해요. 근데 그 전에 구글링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만약에 아까 똑같이 정부 정책이라고 쳤을 때 GPT가 뽑아주긴 하지만 정확성도 조금 떨어질 뿐더러 본인이 구글링을 하면서 실력 느는 게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글링을 그래서 꼭 먼저 해보신 다음에 GPT를 쓰시면 정말 이게 GPT가 좋은 거구나라고 한 번 더 느끼시고 그 본인이 이제 구글링을 하시면서 쌓는 실력들이 느는 게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바로 자동화로 가신다기보다는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해보신 다음에 가시는 게 그게 진짜예요. 네, 그렇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워드프레스 이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 저는 워드프레스가 네. 아직도 정말 많이 모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외 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어권 분들은 워드프레스가 그냥 네이버 블로그예요. 그냥 이미 너무 디폴트 값이에요. 이미 워드프레스가. 근데 우리나라는 네이버라는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가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다음이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구글의 웬만한 사이트들은 다 워드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워드프레스 점유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제가 5년 전에는 더 안 들어왔었는데 저는 5년 후면은 지금 정도면 들어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하시는 게 임차입니다. 아직도 빨리 하면 좋다. 빨리 하면 좋죠. 이거는 아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먼저 본인이 선점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선점을 한다는 거는 먼저 워드프레스가 뭔지부터 개념부터 먼저 들어보시고 머릿속에 그 개념으로 제작도 해보시고 그걸로 티스토리에 글 쓰는 것도 좋습니다. 티스토리 글 쓰는 거를 또 워드프레스도 한번 써보시고 그런 식으로 내 블로그도 좋지만 내 사이트도 운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워드프레스로 할 수 있는 특히 이 워드프레스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많아요. 네, 특히 애드센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다? 기회죠. 빨리 시작을 해야겠네요. 빨리 시작하면 좋죠. 일단은 좀 허들이 높긴 하지만 그렇죠. 허들만 살짝 넘으면은 충분히 뭔가 선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좀 허들이 좀 높아서 아마 많이들 못 하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얼마나 너무 많이 답답해서 해외 사이트를 찾아보고 전 겨우겨우 번역해서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워드프레스 제작 정도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도. 근데 워드프레스 애드센스 연결하신 분은 없어도 제작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냥 구글링만으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좀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가요? 아, 사실 진짜 이 얘기로만 저는 2-3시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2-3시간이 뭐야?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네, 워드프레스의 대가로서 이제 대가 아닙니다. 대가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시작하세요. 근데 빨리 시작하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마인드셋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마인드셋이 돼야 실행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실행까지 이어지려면 이 실행이 쉬워야 되는데 워드프레스도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마인드셋이 특히 잘 돼 있어야 이 실행하면서 좀 버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셋이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남 눈치 안 보는 거라고 쉽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게 너무 두리뭉실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내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딱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 눈치 안 보는 거. 저도 예전에 너무나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음악할 때 특히 그랬어요. 음악할 때 진짜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배운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6년 동안 이렇게 하면 다 실패하는구나. 그걸 얻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남 눈치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남 눈치를 안 보고 나서부터 이것저것 정말 다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를 이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사실 너 뭐해? 저한테 물어보면 나 워드프레스에 이러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너 어떻게 돈 벌어? 나 애드센스에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아마 똑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나는 그래서 너 뭐해 이러면 어떨 때는 그냥 뭐 개발자야. 근데 또 개발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이트 관리해. 뭐 되게 두리뭉실한데 그러면은 전 했어요. 해서 이제 돈 벌잖아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처음 시작하는 게 조금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시작하세요 일단. 내가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불안감도 같이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좋은데 책 읽어서 오는 인사이트보다 책을 읽은 거를 토대로 바로 실행해서 오는 인사이트가 좀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얻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선남부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티스토리로 대부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활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티스토리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본인이 이미 써놓은 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워드프레스를 시작을 하면 티스토리에 있는 글들은 못 쓰는 거냐, 이거를 다시 갖다가 붙일 수 있냐, 그래도 상관이 없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해서 블로그 티스토리 안에 있는 블로그 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페이지는 오가닉 님이 운영하시는 티스토리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글을 이제 워드프레스에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갖다 붙였으면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글을 다시 재생산한 다음에 글을 워드프레스에 붙일 수 있을 만한 글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거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글을 복사를 합니다. 제목은 필요 없고요. 본문 내용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다시 합니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본문 글 아닌 것들을 지워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운 다음에 제대로 된 본문 내용을 수정한 다음 복사를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워드프레스에 붙이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 글을 워드프레스에 쓸만한 글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챗 GPT에 방금 메모장에서 복사한 내용을 챗 GPT에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자, 그대로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챗 GPT한테 명령을 내리냐면요, 문구 하나만 일단 추가를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 위의 블로그 글을 분석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챗 GPT가 이 블로그 글에 대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이 블로그 글에 대해서 이제 챗 GPT가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챗 GPT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GPT를 쓰면서 좋은 결과값을 받으시려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점점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는 게 챗 GPT한테 더 좋은 결과값을 얻어내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분석을 해줬죠. 자, 해당 블로그 글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너가 분석한 글을 토대로 글을 재생산해줘. 여기서 뒤에 이제 조건을 붙여줍니다. 글자 수는 1500자, 2000자 이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줘야 챗 GPT는 제대로 써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소제명을 넣어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지금 잘 써주고 있죠. 기존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GPT가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똑같은데 이게 글이 아예 다르죠. 지금 여기 있는 글이랑 아예 다릅니다. 안에 있는 의미는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더 소제목도 더 잘 만들어주네요. 더 심플하게 결론까지 내주고 자세하게 또 알려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티스토리로 자기 글이
너무 아깝다. 워드프레스로 넘어올 때 내 티스토리 글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써서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워드프레스를 이제 제작하시면 워드프레스 글쓰기 새로 추가를 통해서 이 글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의 그 자세한 기능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제목이잖아요. 워드프레스에 들어가면은 소제목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에 소제목을 설정하는 기능을 넣고 이 제목을 넣어주고 이렇게 소제목도 다 뽑아줬으니까 이걸 그대로 가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챗 GPT 내용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들이 티스토리에 쓴 내용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대로 내용을 가져다 쓴 게 아니라 그대로 의미는 그대로 글 내용이 있되 내용이 아예 글자들이 다르죠, 아예. 그리고 소제목도 뽑아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GPT를 활용해서 글을 뽑은 다음 워드프레스에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GPT를 쓰기 전에 먼저 구글링을 먼저 한 번은 해보시고,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GPT를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GPT가 어차피 2021년 3월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후에 있는 정보들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구글링이 제일 좋아요. 근데 구글링 하는 것도 이제 좀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GPT로 활용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글링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키워드를 근로장려금으로 한번 해볼까요? 근로장려금. 자, 근로장려금을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폰서 떠 있는 거는 광고니까 넘어가시고,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가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치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있구나. 뭐 홈택스, 정부 사이트, 나무위키 사이트 개인적인 이것도 정부 사이트죠. 유튜브 또 광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래 관련 검색어에 내가 친 메인 키워드의 세부 키워드가 나와. 이것들을 이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를 누르시면 이 사이트가 옆에 이렇게 다 떠요. 이런 식으로 다 띄워봐요. 그럼 여기 위에 다 생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또 봐요. 그래서 여기 참고될 만한 사이트들을 추가적으로 띄워요. 이렇게. 또 컨트롤 누르고 커맨드 누르고. 여기서 이제 정부 사이트, 국가기관 사이트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개인 사이트나 블로그들을 찾아서 누르시면 돼요. 제목들을 보면은 개인 사이트인 것 같은 느낌의 사이트들이 많아요. 뭐 이런 거, 티스토리도 포함입니다. 티스토리 위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구글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마저도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키워드를 찾았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고 구글링 할 때 맨 아래 연관 검색어로 이용해서 키워드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장려금에 대한 그런 세부 키워드들을 찾는 법을 GPT를 활용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로장려금이라는 대표 키워드들을 잡기가 당연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 키워드, 또 그 세부 키워드에 세부 키워드를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제 키워드들을 잡고 트래픽을 끌어올 수 있는데 그 키워드, 세부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는지 GPT로 찾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셔야 되는 게 GPT가 정확한 데이터를 주진 않아요. 저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주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처음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바로 안 나오실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잘 안 되는 과정도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GPT를 활용해서 답을 찾아가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거니까 저희의 목적은 근로장려금 세부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처음에 좀 쉽게 물어볼게요. 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세부 키워드들을 알려줘라고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을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라고 갑자기 글을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에 대한 세부 키워드들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글을 써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챗GPT가 정확하게 이렇게 저희 의도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질문들을 써줘야 돼요. 이제 이건 끄고 다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세부 키워드들을 뽑아보는 질문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블로그 글을 쓸 거야. 이제 우리의 주 목적이죠. 근로장려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한 블로그 글 제목을 20개 뽑아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첫 번째보다는 그래도 뭔가 제목다운 제목들이 좀 나오고 키워드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자, 방금 나왔죠.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이점, 이건 아니고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 8번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달라고 하면 얘가 근로장려금에 대한
세부 키워드들을 여기서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글을 쓸 때 제목까지 뽑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세부 키워드들도 뽑고 제목도 뽑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을 얘가 정해주는 거를 보면은 아까 제가 구글링 했던 거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보면 이제 구글링으로 키워드를 찾는 것도 사실 그게 더 정확해요. 사실 더 좋고. 하지만 이제 GPT를 활용하는 방법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키워드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제목까지 뽑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글을 하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챗 GPT를 활용해서요. 네 번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에 대한 글을 한번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의 일정 이렇게 따옴표를 정해주고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 글을 쓸 거야. 블로그 글 쓰기 조건은 하고 조건을 달아줍니다. 어떤 조건을 달아주냐면 여러 가지를 달 수 있어요. 글자 수 1000자 이상 1500자 미만으로 써줘. 그리고 GPT한테 너무 많은 명령을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두세 개 정도로만 명령을 줄여주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챗GPT를 활용해서 글을 쓸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워드프레스를 쓸 때 여기 있는 글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대로 글이 써지긴 하는데 글을 쓸 때 제목을 넣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소제목을 넣는 게. 그래서 여기다가 소제목을 붙여줘 라고 옵션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크다운 형식으로 써줘.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글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GPT가 제목을 마크다운 형식, T스토리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H 태그, H1, 2, 3 태그를 알아서 달아줘요. 마크다운 형식으로 쓰면 이렇게 소제목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 붙여서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가져와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좋은 팁이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써주고 있죠. 그리고 GPT가 이렇게 써주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무료판입니다. 무료판 챗 GPT를 써주고 있는 건데 유료판 챗 GPT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잘 다 써주는데 못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쓰다가 끊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어떻게 글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일단 잘 써주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졌어요. 요구됩니다까지.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이제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에 쓰다가 만약에 여기 뭐 지급까지 쓰고 여기 뒤를 안 써줬어. 그러면 GPT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끊긴 부분부터 더 그대로 이어서 써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끊긴 부분부터 GPT가 그대로 이어서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 써주는 것까지 제가 챗 GPT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챗 GPT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은 구글링입니다. 꼭 구글링을 하신 다음에 GPT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목표도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가 좀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인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는 제가 더 잘 돼서 와이프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네. 형수님. 네. 그렇죠. 네, 그만두게 하는 게 목표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코칭을 해드린 분들이 네. 보통 직장인 분들이 되게 대부분이세요. 네, 거의 뭐 대부분 직장에서 많이 시작을 하시죠. 네. 이분들이 직장에서 버는 돈 말고 네. 본인이 직접 본인의 사이트로 애드센스 수익을 벌어보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남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남이 주는 돈이랑 내가 직접 사이트로 해서 내가 번 돈이랑은 진짜 너무나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되게 수동적으로 삶을 사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근데 여기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해보면 온전히 내 걸로 돈을 벌어보기 시작하면은 진짜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마인드셋이 너무 잘 돼요. 최소 하루 10달러.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지금 이제 제가 실제로 코칭했던 분들은 200만 원까지 벌어보신 분도 계시고 100만 원 벌어보신 분도. 근데 그게 이제 그분 좀 되셨고 일단 처음에 10달러 하루. 그걸로 일단 목표를 갖고.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직? 이렇게 네. 조명이 있는 이런 촬영은 처음인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촬영이라는 게 좀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았는데 되게 잘 이끌어주셔서 좋았고 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만약에 또 나오게 된다면 꼭 성장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더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한부자 오가닉 그리고 맥키님 함께 하셨는데요. 맥키님 유튜브 채널도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네. 방문하시면은 좋은 내용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20명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인사이트 기대하면서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네, 구독과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네. 다시 할게요. 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네. 모두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